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리고 예,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예, 이게 그 사기사건인지, 네, 정확하게 잘 몰라가지고, 예. 그래서 상담을 하고자 합니다. 사기 사건인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셔서, 자, 그럼 예, 어떤 일을 예, 겪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예. 예, 2017년도 12월 달에, 예, 저 딸아이가 82년생인데, 네, 그, 조그마한 주택을 소유하고 혼자 살고 있는데요. 예, 어머니가 한 몇 년 전에 유방 수술을 하고 예, 또 굉장히 그 정신적인 우울증에 걸려서 예, 그 10월에 그 기도원에 가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기도원에서 그 여자 목사 두 사람이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 어머니한테 그 기도를 했더니 딸의 그 아파트를 그 주택담보대출해서 예, 저 여자 목사한테 줘야 몸이 편안하고 다치지 않고 직장이 잘 된다 이래 얘기를 했던가 봐요. 예, 그래서 그 어머니가 딸한테 연락을 해서 예, 이런 사진이니까 제발 좀 그 목사의 말을 들어라 이래 해가지고 예, 내 딸아이가 그 주택담보대출 1억을 받아가지고 네, 그 목사한테 그 계좌이체를 해줬어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주택담보 아파트가 예, 재건축에 들어가서 예. 12월 달에 이주를 하게 되는 그런 형편이 있어요. 12월이면 작년 12월, 2018년 12월 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12월 달에, 올 12월에 이제 이주를 하게 되는데, 아, 올해 12월에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당황을 하게 해가지고, 이게 주택담보대출을 갚아야만 이주비가 나오고, 예. 또 계약도 알고 중도 그 새 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아빠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예.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영수증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다. 예. 차용증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다. 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해가 그 여자 목사한테 현장에서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예. 줬다. 예. 그래서 내가 1년이 지난데도 차용증도 하나 없었느냐 하니까 없었다 이게요. 그래서 급하게 그러면 그 여자 목사한테 가서 네. 그 차용증을 받아라. 아, 그게 가장 급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차용증을 아, 받아왔어요. 차용증 받으셨네요, 그래도.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여자 목사가 재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재산이 이제 내 딸아이는 대출해주는 거기에만 신경을 쓰지 그 여자가 재산이 없는 일에 대해서는 몰랐다 이게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분은 지금 여자 목사는 그 신도가 거의 없어요. 예. 그 기도원에 예. 그 자매 둘 다 여자 목사인데 예. 애의 엄마만 그 신도로 있고 이 정도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그 은행 담보대출이 이자도 겨우겨우 독촉을 해야 겨우겨우 넣을 정도다 이게요. 아, 그래도 이자는 그쪽에서 지급을 했나 보네요, 그동안. 예, 지금 1년 동안 지금 연체 없이 하기는 하는데 예. 계속 독촉을 해야만 겨우 넣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예, 이렇게 돈을 언젠가는 갚겠다라는 약속은 한 거죠? 약속은 이제 차용증에 보면은 예. 변제를 네. 올 12월에 하거나 네. 또는 2주가 좀 늦어지면 2주 때는 한 내년 2월까지는 네.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그걸 재산이 없으면은 좀 허세가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이제 어미 목사가 재산이 조금 있어가지고 예. 같이
그 협조를 해서 해주겠다 이래 했던가 봐요. 음. 근데 거기 차용증에는 그 기록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말뿐이었던 거 아닌가 이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사기로 지금 고소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내년 아니 올 12월에는 내년 10가지 변제해주겠다는 차용증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그 판단이 안 돼서 네.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가시방석이실 것 같아요. 이게 뭐 돈을 주겠다는 차용증 받긴 했지만 그때 가서 돈을 안 줄까 봐 또 걱정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태산입니다. 그러니까요. 일단은 좀 이유가 좀 탐탁지 않긴 하지만 어쨌든 뭐 가족의 건강을 빌미로 해서 지금 돈을 빌려주신 것 같은데 자 이럴 경우 좀 빨리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법적으로 좀 알아볼게요. 자 최종인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인사 나눠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그 차용증은 일단 받았다라고 했고, 그 예. 뭐 이자 약정도 있었고, 이자가 들어오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이자가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 혹시 그러면 근데 그 목사분 돈을 빌려가신 목사분께서 그 돈이 없다라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엄마가 네. 같이 그 시골에서 같이 몇 년을 살면서 그 살펴보니까 돈이 없고 이분이 아마 저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여자분이 그 받고 있는데 아니 그 연금 받으니까 그걸 이자를 주겠다 이렇게 애미한테 그 얘기를 했던가 봐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돈을 빌려갈 당시에 혹시 뭐 어떤 용도로 쓰겠다고 돈을 빌려갔을까요? 그러니까 기도를 자매가 목사가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 중에 그 당신의 딸이 소유한 아파트를 융자를 해서 그 빌려주면 신체상에 또는 직업상에 아무 무탈을 하니까 빌려주면 딸이 원하는 데 항시 상환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더랍니다. 그 뭐 돈을 빌려줄 당시에 어떻게 갚겠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뭐 얘기는 한 게 없고요. 얘기는 하나도 몰랐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이제 돈을 빌려주면은 특히 뭐 목돈이잖아요. 지금 1억 1천만 원 정도 빌려줬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목돈을 빌려주면 너가 어떤 재산이 있고 뭐 어떤 수익이 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갚겠다라는 걸 보통 확인을 하고 빌려주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확인을 안 하고 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확인이 없었기 때문에 답답해서 네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아직 차용증을 작성을 하셨는데 그 변제기가 남아 있기는 해요. 예. 그래서 지금 변제 기한이 남아 있고 이자 약정에 따라서 이자가 잘 지급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걸 당장 사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돈을 빌려주고 변제기가 남아 있다라고 하면 그 변제 기한에 대해서 이익이 채무자한테 있다라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한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지위에 아직 그 목사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제 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면 뭐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목사분이 갑자기 연락을 끊는다거나 뭐 이자 지급도 중단한다거나 그리고 소재 불명이 되도록 자기의 행방을 감춘다거나 한다라고 하면 뭐 사기죄로 판단될 여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중요한 거는 나중에 만약에 이제 변제 기한이 도래됐는데 안 갚아도 이게 사기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차용 사기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은 판단할 때 돈을 빌릴 당시에 내가 이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사기죄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진짜로 나중에 그 당시에 내가 진짜로 돈을 갚으려고 돈을 빌렸는데 막상 변제 기한이 도래하고 보니 내가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돈을 못 갚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면은 사실 돈을 빌릴 당시에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권해드리는 방법은 그 목사분을 한번 만나서 구체적으로 변제 기한이 도래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돈을 갚겠다라는 변제 계획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그 부분에 얘기를 대해서 한번 요청을 한번 해보세요. 그 차용증을 받을 때 어떻게 갚을 거냐 하니까 언니 목사 된 사람이 땅을 이래 팔아서 그 변제하겠다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그러면 그 땅이 네네. 지금 그 주택 담보로 그쪽에도 그 담보로 그 건재당 설정이 돼 있는 땅을 그 얘기를 거짓말로 하더라 이게요. 그 땅을 진짜로 뭐 팔아서 나중에 갚겠다라는 게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예. 부분이 거짓말이라고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예. 그 목사분의 언니분에 대해서 그런 확약서 같은 걸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예. 싶고 뭐 보증 계약이라고 해서 보통 저희가 말하는 무슨 보증 쓴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럼 예, 이제 예. 언니분과 보증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건데 그런 내용의 확약서 같은 걸 하나 받아두신다라고 하면은 뭐 만약에 그 돈을 빌려가신 목사분께서 돈을 안 갚았을 때 뭐 예. 소송을 제기해서 이제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기에는 조금 더 용이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런 확약서 특히 변제 계획서를 작성을 했는데 그게 만약에 나중에 가서 이행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변제 계획서를 작성해 준 행위가 자신의 채무 변제를 이제 면탈하기 위해서 기망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까 그런 확약서 같은 거를 분명히 하나 남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그 목사분의 언니분이 만약에 진짜로 그런 의사라고 있다라고 한다면 보증의 내용이 들어간 확약서까지 받아두시면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는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뭐 그 목사분이 처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빌려준 돈을 변제받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변제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니분이 그 목사분의 언니분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처럼 얘기를 했으니까 그 예, 예. 부분을 반드시 문서화해놓고 문서화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전화 통화 같은 거를 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해서 그쪽에서 그 대답에 대해서 예스 사인을 보내는 것을 녹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왜냐하면 당사자 간의 녹음 같은 경우에는 증거 그걸 하나 능력이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요. 있어요. 아, 예, 그걸 하나 그러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변제 받는 데서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라고 해서 이제 바로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기죄로 고소가 돼도 결국에는 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하든가 형사소송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 같은 걸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고소를 하면은 자기들이 이제 답답하니까 변제하려고 의사를 보일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모든 분들이 또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민사소송을 하셔야 되는데 그 하실 때 이제 그런 녹음해놨던 자료 같은 거를 좀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 좀 더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 수월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우선은 뭐 그 돈을 빌려 주신 거는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좀 걱정돼서 전화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녹음하셨다는 그 부분 꼭 가지고 계시고 혹시나 좀 걱정되시면 한 번 더 정확하게 녹음 한번 하시거나 아니면 확약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언니분의 토지를 이용해서 나중에 돈을 갚겠다 그런 내용이 담긴 증서를 하나 받아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추후 예, 또 예. 뭐 문제 생기시면 다시 전화 주시고요. 예,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